오늘 장의장 2부 시작됐습니다. 참 우울한 하루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브리스발 우려 때문에 급락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까지 11일 연속 팔기만 했는데 오늘만 순매도 규모를 보니까 5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IT 특별히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SK하이닉스, 애플, 엘피다 관련 주문설 이 같은 악재까지 외국인 매도에 엉겨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급락한 것인데요. 오후장 들어 자동차주까지 함께 빠지면서 시장은 밑거리를 달지 못했습니다.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1840에서 겨우 브레이크가 걸린 코스피. 오늘 시장이 한 4시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코스피는 더 빠졌겠다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160원대에서 끝난 분위기인데요. 얼마나 또 환율은 뛰었을지 먼저 시황센터 가서 종가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의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하면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재차 고조가 됐는데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시장을 위축시킨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루 급락세를 보이면서 엿새째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1886선으로 개파락 출발한 후에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집중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오후 들어 낙폭을 2%대로 확대하더니 막판에 추가 낙폭을 더 키우면서 184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3.08% 하락한 184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0일 거래일째 썰물을 이루면서 오늘 하루 IT 업종을 중심으로 찰실한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는 5천억 원 가까운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반면에 개인이 시장을 지켰지만 지수 상승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대형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코스닥 지수도 연일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약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장 초반 480선 밑으로 하락하고 이어서 오후장에서도 470선마저 이탈을 했는데요. 오늘 막판에 추가 하락을 더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3.23% 하락한 46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장중 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18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개인도 역시 소폭의 매수 우위만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연립정부 구성 실패가 안전자산인 달러 매수 심리를 자극시키면서 환율이 장중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11원 60전 상승한 1165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물 부담에 2%대로 급락했습니다. 오늘 6.18% 하락하면서 123만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막판에 더 밀려났는데요. 각각 3%대로 하락하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포스코도 2.23% 하락하면서 37만 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1.38%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25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신한지주도 1.12% 그리고 SK하이닉스가 9%대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2만 3,0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27% 하락하면서 42,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반면에 막판에 좀 상승폭을 올렸는데요. 1.42% 오르면서 11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가 1.64% 하락하고 CJ ENM 역시 3.23% 밀려나면서 3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7%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1,2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FA가 4.79% 그리고 위메이드도 3.42% 하락하면서 11만 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쓴맛을 봐야 했던 업종은 전차 군단이었는데요. 외국인의 매몰찬 매도 공세가 매몰찬 매도 공세에 주가가 급락을 했죠. 오전장 상승폭을 밝혔던 화학 업종도 코스피 급락세에 맥을 추지 못했고요. 오늘장 통신과 철강 업종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 역시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먼저 IT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국내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애플이 삼성전자 물량을 줄이고 엘피다에 공급 요청을 한다는 소문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1선 이동 평균선도 이탈을 하면서 오늘 123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가 애플의 엘피다 모바일 D램 주무설에 또 급락을 했습니다. 9% 가깝게 밀려나면서 23,0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 역시 7.49% 하락했고요. 오늘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도 각각 4%대로 밀려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동차주 역시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각각 3%씩 추가 하락했고요. 현대위아도 7.6%대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15만 8천 원에 그리고 만도도 2.65% 하락하면서 16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철강 업종에서도 매도했는데요. 철강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2.23% 밀려나면서 37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도 5% 넘게 급락했고요. 오늘 동부제철이 2.73%, 휴스틸은 6.73%, 그리고 유니온스틸은 9%가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13,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IT주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역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컴퍼니가 7.95% 하락하면서 16,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인텍플러스와 또 하나마이크론도 8%대로 밀려났고요. 이오테크닉스는 6.15%,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은 6.54% 하락하면서 8,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경기 방어주로 약세장에서 기대를 했던 음식료주와 게임주도 코스피 급락에는 적수가 되지 못했는데요.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늘 음식료주 빙그레가 4.63% 밀려났고요. 오리온이 2.58%, 농심도 2%대로 밀려났습니다. 삼립식품은 13%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16,0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동원 F&B도 3.03% 하락하면서 67,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게임주 역시 오늘 하락했는데요. 네오위즈 게임즈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네오위즈 게임즈는 대표 게임 재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급락세를 보였죠. 손오공 역시 7.43% 하락했고요. 소프트맥스와 5.56%, 그리고 게임빌도 3.55% 하락하면서 7만 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하락장 속에서 선전한 테마주 종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UCC 관련주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셜 쇼핑을 선보인다는 소식에 UCC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인포뱅크는 깜짝 실적까지 발표하면서 관련주 상승세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인포뱅크 상한가 기록하면서 5,46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가비아가 7.19%, 그리고 SK컴즈도 2.76% 상승하면서 7,81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그리스발 날벼락이 따로 없네요. 코스피는 하루 만에 60포인트가량 잃었고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이나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올 들어 상승폭을 거의 반납했으며 3, 4월 고점 대비 200포인트나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둘러싼 이슈가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의견을 받아보는 시장 공감대 OX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면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아 차장님, 그리고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의 최용욱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힘도 없으실 텐데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는 먼저 그리스겠죠. 그리스 유로존 만약에 퇴출된다면 1,800선도 붕괴될 수 있는지, 두 번째 애플의 엘피다 대량 주문설에 오늘 IT주가 하락했는데 진정한 악재가 맞는지, 세 번째 지수의 급반등, 급하게 다시 되돌림이 위쪽으로 가능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1,900 밑에서는 무조건 주식을 매입해도 좋은지 여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악재가 제대로 우리 증시와 글로벌 증시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먼저 첫 번째 이슈를 통해서 받아볼 텐데요. 읽으면 OX판을 통해 의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유로존 퇴출 시 1,800 붕괴도 가능하다. 자,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하면, 그리스가 퇴출되는 게 증시에 큰 영향 없다, 큰 영향이 있다. 1,800이 깨질 수도 있다고요? 네. 일단은 오늘 증시 많이 밀렸던 이유,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특별한 얘기가 나오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말을 해보면 이제 그리스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오늘 밤까지 이제 연합정부 구성을 못하게 되면 지금 다음 달 예정 한 17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2차 총선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서 밀리는 건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존에 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로 봤을 때의 시장 상황을 좀 가정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탈퇴를 가정을 한 게 아니라 유로존에 남아있는 걸 가정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계속 챙겨야 되니까 네. 시장이 오늘 빠진 거다. 네. 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그리스가 만약에 탈퇴를 하게 되면 지금의 하락보다 조금 더 큰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1980포인트는 1800이죠. 1800도 내려가는 게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일 연속 팔고 있는데 이제는 팔다 못해서 공매도를 조금 구축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오늘의 하락이 첫 번째 시작이 아닌가 할 정도로 공매도가 쌓이는 게 지금 문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향후에 지금 팔 종목이 오늘 외국인 5천억 팔았는데 그중에서 전기전자 3,300억 팔았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물량을 조금씩 자금을 빼나가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이라든지 철강, 건설, 기계 이쪽은 워낙 많이 밀려 있었고 그나마 수익 내고 물량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업종에서 자금을 좀 회수하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탈퇴하기는 지금 어렵지 않나.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리스 정부 특히 이제 제2당 쪽에서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와 어떤 앞으로의 협상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강경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좀 만약에 지금 진짜 그리스가 유로에서 탈퇴를 하게 된다면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뭐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네. 또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금융기관들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금융기관들이 신용등급 강등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1800은 뭐 문제가 아니다. 훨씬 많이 미끄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만에 60포인트를 내렸으니까요. 코스피가 지금 1840인당 40포인트만 더 내리면은 1800입니다. 예. 자, 근데 민조가 사장님은 그리스 유로존 탈퇴 시 1800선 붕괴도 가능하다에 X를 드셨는데 네. 1800까지 안 내린다 때문에 X를 드신 건지 아니면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안 한다고 보시는 건지 어느 부분에 동의를 안 하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에 대해서 다 일단 반대 의견이고요. 아. 일단 1800 밑으로는 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뭐 그리스 유로존 탈퇴도 가능성도 상당히 좀 희박해 보입니다. 뭐 그 이유를 들자면 일단 먼저 첫 번째 뭐 1800을 지지할 것으로 보는 뭐 이유를 들자면은 일단 아직까지 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장대 연봉을 보이면서 큰 폭의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이격도가 상당히 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리스 유로존 탈퇴 여부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 어느 정도 좀 경제지표 호전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한다면은 만에 하나 뭐 그리스가 탈퇴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1800은 어느 정도 좀 지켜줄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그리스가 정말 탈퇴하냐 안 하냐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뭐 지금 시리자가 뭐 국민 여론의 한 20% 초반대 그런 지지를 좀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지금 그리스 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일단 그리스 국민들은 일단 한 70% 초반대 그러니까 70% 약간 초반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유로화를 좀 사용할 것을 좀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국민 여론조사 이렇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금 시리자에서는 어느 정도 기존의 어떻게 보면 자기 당에 어느 정도 좀 충성을 보였던 그런 뭐 국민들의 어느 정도 좀 그런 표를 뺏기면 안 되기 예, 때문에. 표를 뺏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양쪽의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만족시켜야 되고 또 이쪽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유로존 탈퇴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그리스가 유로존의 탈퇴는 안 할 것이다. 본인들도 원하지 않고 뭐 다른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도 남았으면 잔류 희망 의사 보였었죠. 그런데 시장을 보는 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1,800이 안 깨질 것이다 하는 데는 네. 외국인이 사주든지 아니면 계속 팔면 뭐 기관이 사주든지 하는데 누군가 수급 주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없잖아요. 지금. 예, 일단 뭐 수급 적으로만 본다면은 일단 뭐 어제 뭐 장 후반에 들어서도 일단 뭐 국가 뭐 단체 뭐 자금들이 좀 집행한다 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군인 공제, 뭐 교원 공제, 네. 연기금 등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1,900 이하에서는 산다는 지금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사지 않을 뿐이지 그런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뭐 외국인의 뭐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게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시 되고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 자국 내 그런 경제 여건은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외국인 또한 뭐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공매도가 계속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1,800 한 10포인트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저점을 형성할 그런 지수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오늘 시장 급락하고 연동되어 있는 IT 관련된 소문이 하나 있었죠. 읽으면 역시 OX판으로 의견 보여주십시오. 애플의 엘피다 주문설에 IT 업종은 하락했는데 정말 악재인지. 자, 애플이 뭐, 그죠? LP다에 대량 주문을 넣었다. 악재가 아니다. 악재가 아니다. 여기 또 의견이 같으신데요. 우리 민종화 차장님. 사실 애플은 삼성전자의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제 뭐 일본의 엘피다하고 연합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 보면요. 네. 일단 저는 또 이런 기사가 또 오늘 또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건 좀 이번에 급락하고 좀 어느 정도 연관지어서 좀 시장에서는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저는 뭐 불은 좀 지폈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을 설명하기에는 약간 좀 어설프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대만 쪽 뭐 경제일간지 쪽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네. 어느 정도 아직까지 뭐 루머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뭐 그게 뭐 그러니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런 애플이 왜 그러면 애플 쪽에서 왜 이런 루머가 나왔냐 한다면 일단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으로부터 지금 물량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 뭐 핸드셋 등 그런 캡티브형 매출이 지금 상당히 대폭으로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애플도 삼성 쪽에서의 그런 공급을 제대로 좀 받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그런 영향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좀 이런 엘피다의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저가 물량 확보 의도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엘피다의 기술력으로는 일단 대규모 적자는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뭐 엘피다의 그런 수익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애플향 물량 증가는 오히려 그런 엘피다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보면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좀 루머가 좀 확실시 그러니까 루머일 수가 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또 애플향 그런 공급이 증가가 된다면은 기존의 엘피다 기존 고객사들 쪽으로는 당연하게 그런 공급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존 고객사 이탈 여부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기존 고객사들은 뭐 어디로 가냐? 뭐 오히려 좀 SK 하이닉스 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할지라도 SK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여전히 뭐 SK 하이닉스 쪽에 좀 확인을 해본 결과 일단 어느 정도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직까지 뭐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존 거래처에 대해서는 그런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변동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뭐 IT 쪽의 악재라고는 좀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다만 뭐 오늘과 같은 뭐 급락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 나중에 반등이 조금 나오거나 하면은 매수 들어가도 좋을까요? 네, 가격은 정말 싸졌는데. 네. 일단 뭐 기간을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뭐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비슷한 의견이신지 최영욱 대리님도 일단은 같은 의견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네. 일단은 엘피다에 납품을 한 게 사실이든 아니든 예.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엘피다가 만약에 물량을 받아서 생산에 들어가더라도 네. 그 하이닉스만을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의 2% 정도 연매출 기준으로요. 2% 기준도 안 되는 미미한
효과가 있을 걸로 타격이 지금, 크지 않다. 타격이 예. 크지 않을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D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70%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D램 시장은 좀 기존에 하던 뭐 치킨 게임 갖고 될 만한 자금력 갖고 될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오늘 외국인들의 그 수급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만 빠졌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SDI, 삼성전기 뭐 그밖에 전기전자 업종들 전방위적으로 뭐 다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시장 리스크가 좀 더 컸다라고 개별적 리스크보다는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켜보실 거는 지금 5월에 계속해서 이제 D램 가격이 올라가 주느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D램 가격 흐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올라갈 때도 뭐 적정 가치 이상으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도 적정 가치 이하로 또 훨씬 더 많이 패닉 셀링이라고 하죠. 그냥 네. 남들 던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지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일단 LP다의 법정관리 신청, 여기 파산에 따른 반사이익 부분을 올라간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건 확실하잖아요. 지금 막 살아나는 분위기 안에 오더도 받고 애플사에서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반사이익이 반감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안 그렇죠. 그래도 뭐 예. 엘피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파산 절차를 밟았는데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인수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수주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뭐 퀄컴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관련 분야에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미미한 양이고 향후에 뭐 애플이 한번 수주를 줬다고 해서 지금 이 D램 시장에서 다시 뭐 치킨 게임의 승자로 다시 올라갈 만한 그런 위치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역시 그럼 주가 약간 반등 시 사도 된다라는 거죠? 아니요. 반등 시 사도 된다. 지금은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좀 더 낙폭이 과대가 된다면 한 22,000원대도 뭐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요? 네. 그러니까 22,000원까지 갔는데 반등이 나오면 사도 괜찮냐고. 반등이 나오면요. 네네. 그게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매수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짧게 들어가느냐 길게 보고 들어가느냐인데 저는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 자체를 지금 특히 짧은 뭐, 예. 관점에서 부적합하다. 네, 짧은 관점에서도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민정호 차장님 아까 괜찮다라고 하셨지만 장기 관점이란 단서를 달아주셨죠. 자, 이번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 뭐 지수 문제인데 지수 급반등 가능할까요? 자, 예. 급반등 가능하지 않다. 급반등 가능하다. 민정호 차장님, 네. 일단은 뭐 벌써 기분이 좋네요. 아, 근데 네. 어떤 이유로 얼마까지 급반등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저도 오늘 이렇게 낙폭이 크리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오늘 뭐 거의 6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급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일단 시점인 것 같고 일단 뭐 급반등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한 1800 후반에서 한 1900포인트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지수의 급락은 가장 큰 원인은 그리스발 악재입니다. 따라서 뭐 그리스가 지금 가장 큰 악재는 일단 유로존을 탈퇴하냐 안 하냐 지금 가장 큰 이슈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를 안 한다 쪽에 지금 예상을 네.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뭐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지금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지금 메르켈 총리 발언을 본다면 일단 뭐 독일과 프랑스는 뭐 그러니까 그리스의 뭐 경제 성장을 위한 추가 조치 논의를 그러니까 뭐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뭐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희망한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뭐 오늘과 내일 어느 정도 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유로존 뭐 공통된 뭐 리더들의 공감되는 일단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보다는 그런 뭐 긴축 프로그램의 뭐 일부 조정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유로존 탈퇴까지는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따라서 뭐 그에 간해서 뭐 지수를 본다면 충분히 뭐 급반등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여전히 뭐 중국 쪽이나 미국 쪽에서도 경제 지표 특히 뭐 중국 쪽에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금리 인하 대두 가능성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그런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뭐
뭐 기술적으로 좀 급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급반등 한다면 한 1909분까지. 자, 최영 대리님은 왜 어렵다고 보세요? 지수 급반등이? 일단은 지수가 급반등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과연 오늘 1840포인트에 끝났는데 1900선까지 올라가면 시장 참여자들이 만족을 하겠습니까? 절대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네. 최소한 2000까지는 가줘야 이제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장의 참여자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반등은 네. 결코 짧은 시간 내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급반등이라고 해서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으로 뭐 한 1900포인트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네. 1950포인트까지는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마지막 이슈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지수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좀 우려가 현실이 돼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쉽게 팔지는 않습니다. 물량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물량을 던지고 사고 하기 아니, 때문에. 원래 투매가 뭐 예. 개인들한테서 나온다 그랬는데 5천억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외국인들도 투매하나? 이런 생각도. 이미 신호는 나왔죠. 계속해서 미국의 이제 변동성 지수라든지 달러 유로 환율이라든지 네. 미국 국채 수익률도 지금 1.3% 그러니까 이전 두 차례의 저점을 하회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지난 11일 동안 외국인은 뭐 오늘 갑자기 하루 만에 1조, 2조 판 게 아니라 계속 팔아왔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추세가 한순간에 바뀌기보다는 좀 더 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 두셔야 된다라고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드려서 아쉽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1900선 밑에서는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 자, 그렇지 않다. 여기 또 의견 같으신데. 자, 최영 대리님 아까 마지막 이슈 때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원래는 1900 밑에서 사자 의견도 있었지만, 좀 더 기다려라. 1850 정도 오면 사라 했는데, 이제 왔잖아요. 1840 왔잖아요. 지금부터는 사실 정말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밸류에이션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렸는데, 주가가 오를 때는 PER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래 성장에 대한 개념을 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시는 건데, 네. 주가가 이렇게 밀릴 때는 자산 가치의 PBR. 개념에 의거한 PBR로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04년 이후에 두 차례의 커다란 이슈, 뭐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라든지 이럴 때 버금가는 만큼 지수가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밀렸으니까 사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린데, 이거를 중장기로 보느냐 단기로 보느냐입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그만큼 밀려서 메리트는 있지만 뭐 주가가 싸다고 생각을 해도 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물량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상대적인 개념이고 과거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너무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드렸던 지난주 수요일 방송 때 말씀을 드렸던 구간인데, 네, 심상치 않다. 예, 이때 왜냐면은 2월 이후 3개월 만에 이 가격대 내려왔다. 근데 뭐 이유가 있으니까 내려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강하게 밀려서 저도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아랫골이 거의 남기지 않는 상황까지 내려왔는데, 네. 제가 첫 번째 빨간 라인 집어드린 게 1800선입니다. 이제 1850 무너진 상황에서는 뭐 1800포인트대에서 뭐 10포인트 단위대로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 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네. 1800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이때 반등 또는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지 않으면 1750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하단을 조금 넓게 잡아드린 이유는 이번 달에 긍정적인 얘기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이달 말에 비공개로 23일 날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뭐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시간은 여유가 있거든요. 17일까지 이제 총선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뭐 할 필요도 없고, 최소한 5월 달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잡기보다는 1900선 밑에서는 사는 건 맞는데 한꺼번에 꽝 잡아서 수익 내실 생각 하지 마시고 네. 분할 매수로 천천히 길게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요가 차장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1900 밑에서 무조건 사자에는 반대하셨어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봄에도 네. 지금 주식 매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이유. 일단은 뭐 펀더멘탈로 측면에서 본다면은 무조건 사야겠죠. 지금 정도의 네. 뭐
PER 수준이나 뭐 PBR 수준을 감안을 한다면은 거진 뭐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투자 심리, 투심이 가장 좀 많이 죽었다는 거를 좀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는데, 네. 아무리 싸더라도 저 혼자만 산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같이 동참을 해주면서 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크게 오늘 뭐 장대목 나왔지만 다시 한번 크게 밀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뭐 아직까지 투자 심리를 일으킬 만한 아직까지는 모멘텀은 없습니다. 따라서 뭐 굳이 뭐 이렇게 빨리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천천히 뭐 분할 매수나 아니면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역시 이후 보여집니다. 특별 정상회담에서도 별로 나올 게 없을 것이다. 예, 일단은 뭐 큰 틀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런 더욱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걱정인데,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수급상의 원인이 있나요? 단순히 외국인들이 그냥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판 겁니까? 네, 일단은 뭐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 뭐 외국인들의 뭐 매도라고 좀 보여지지만은, 네. 일단 가장 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 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 뭐 애플 측에서 아직까지 뭐 아이폰 5 뭐 이렇게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은, 기존 아이패드 뭐 3나 뭐 이런 뭐 판매 추이를 본다면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고, 또 최근에 뭐 LG전자 또한 뭐 그런 뭐 LED TV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보다 크게 선전하고 있고, 일단 이런 경쟁업체들에 대한 그런 경쟁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오늘 좀 삼성전자도 약간은 좀 버겁지 않나라는 좀 의견이 좀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전체적인 뭐 장 자체가 좀 죽었기 때문에 같이 좀 어느 정도 그동안 좀 선전했던 삼성전자나 뭐 자동차 쪽 위주로 많이 좀 차익 매물이나 아니면 좀 이 실험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공감대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더 중요한 내일장 전망과 전략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어떤 시장 대응이 필요할까요? 최영욱 대리님, 내일 설마 시작부터 더 빠지는 그런 사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삼성전자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올라온 것도 삼성전자가 올려왔고, 또 내리는 것도 오늘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이 강하게 내리면서 생각보다 지수 하락폭이 좀 커졌었는데요. 삼성전자 제가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123만 원이 올 줄이야. 제가 평소에 보여드렸던 차트 흐름은 아닌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위에 선이 두 개가 있죠. 이제 기관, 맨 위에 빨간색이 기관이고 밑에 가운데가 이제 외국인, 요 부분이 외국인 수량 이제 흐름인데, 삼성전자 주가 흐름 올린 게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외국인이 다 올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외국인은 지난 한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부터 매수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횡보세가 시작된 거는 이제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그럼 누가 올렸냐? 특히나 이제 신용등급,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에 8월 이후에 올린 거 기관입니다. 네. 이 빨간색 보시면 기관 물량 늘어나면서 주가 올라왔거든요.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 지수를 버텨주느냐, 그게 이제 지수가 뭐 1800이든 1700이든 버텨주느냐일 텐데, 네.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 파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공매도 나오고 있고, 뭐 물량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고, 기관만 계속 물량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도 만약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강하게 파는 흐름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점 형성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일단은 오늘 밤에 또 뉴욕 증시 분위기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요. 민조가 차장님만의 내일장 전략이 있다면, 일단 우리 최웅욱 대리님은 삼성전자부터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네. 일단 뭐 저나 뭐 개인 투자자 대다수 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장이라 생각하는 거는,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큰 종목들은 좀 밀리고, 그 외에 뭐 작은 종목들이나 아니면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장, 가장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인데, 근데 오늘 같은 장은 워낙 삼성전자가 크게 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다른 업종 또한 같이 전이가 되면서 좀 예, 이렇게 그렇죠. 부추겼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의 뭐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뭐 지수 조정도 조금 더 이루어질 수는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또
최근에 뭐 지수 하락폭도 상당히 컸고 또 이렇게 좀 악재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또 발빠르게 또 좀 호재를 찾는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를 어디서 찾느냐, 뭐 예를 들어 뭐 중국 쪽에서도 찾을 수 있고 뭐 중국 금리 인하, 뭐 저번에 중국 지급 준비를 인하를 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중국 금리 인하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 금리 인하를 해서 일단 싼 금리로 기업의 대출을 많이 늘리자, 또 기업이 대출을 받아가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 촉진을 한다면은 당연히 뭐 소비가 진작이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카드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더 시장에서 좀 흘러나온다면은 충분히 뭐 장은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중국 또한 뭐 지급 준비율이 아직까지 20%가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추가 인하 여력도 컸었지만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따라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계속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리스 탈퇴 가능성도 일단은 뭐 그런 탈퇴 가능성보다는 뭐 긴축의 일부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경제 지표 또한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좀 키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장은 뭐 지수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은 그 외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자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민조화 사장님이 최영욱 대리님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많이 시장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것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여의도 쪽의 전략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오늘은 NH투자증권에 있는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5천억 넘게 순매도했어요. 오늘 코스피 3% 넘게 급락해서 1,840에 턱걸이했는데 삼성전자가 급락했네요. 네,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애플이 디램의 주문을 삼성전자가 아닌 엘피다 쪽으로 몰고 있다는 소문이 들면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물량이 엘피다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 이제 정책적으로 엘피다 쪽으로 밀기 위한 것은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갤럭시 3 등으로 지금 애플의 주문을 소화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는 만큼 어떤 시장 좀 노이즈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또 그동안 삼성전자가 워낙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반작용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외적인 이슈 재료로 본다면 그리스 때문에 오늘 급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유로존 탈퇴 여부에 대해서 뭐 전망도 해석도 아주 각양각색이던데요. 네, 사실은 뭐 가장 기대했던 게 단기적으로 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유로존 탈퇴 그리고 디폴트 가능성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이슈가 될 만한 게 사실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들도 사실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는 거, 그리고 뭐 그리스 쪽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뭐 성장 쪽의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논의를 한 걸로 보여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막상 장이 열린과 동시에 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특히 이제 오후장에서는 거의 투매 상황이 나왔는데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이런 글로벌 증시 조정이 그리스 총선 결과라는 정치적 이슈에서 나왔던 만큼 정치적인 결과가 다시 좀 또 도래해야 돼야지 결국 글로벌 증시 조정이 좀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제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뭐 최악의 경우 6월 그리스 재총선입니다. 재총선 이후에 그리스 연립 정부가 좀 설립이 되고, 향후 그에 따라서 유로존 내 거치가 뭐 분명해지기 전까지 뭐 잘못하면 좀 조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증시에 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네, 정치로 꼬인 건 정치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1840선입니다. 오늘 밤엔 미국 4월 FOMC 회의록에 공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뭔가 모멘텀이 곧 나와줄까요? 지금 매수 국면이 맞는지요? 글쎄 뭐 FOMC 관련해서는 근데 5월에 FOMC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FOMC 이슈가 될 만한 게 사실은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인데요. 네, 근원물가 지수가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 2%를 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좀 글로벌 지금 증시 시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미국 쪽에서 어떤 그런 정책들이 좀 카드가 나와주기를 좀 기대할 텐데, 뭐 단기적으로 좀 나오긴 미국 쪽도 돈을 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통상 1850선 같은 경우에가 코스피 PBR 1배 미만으로서 이제 매수 국면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 불안에 따른 증시 조정이 좀 그 투매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당분간 좀 감양세를 유지하는 것도 좀 바람직한 전략인 것 같고요. 이후에 좀 정치적 이슈가 돌아가는 방향을 보면서 뭐 저가 매수에 그때부터 좀 나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쪽 이슈들 확인하면서 저가 매수 타이밍은 확인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의 펀치 종목 알아보기 전에 두 분의 수익률 점검부터 받아볼 텐데 먼저 민종화 차장님, ECS라는 종목 직접 탐방도 갔다 오시고 뭐 네. 주주 환원 정책 굉장히 적극적이다 얘기하셨는데 네.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도 좀 IR을 좀 다녀왔습니다. 워낙 제가 좀 관심 있는 종목이라 어제도 IR 다녀오면서 좀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일단 ECS는 뭐 생소한 종목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알면 알수록 되게 알짜배기 회사이고 또 CEO의 그런 마인드 또한 상당히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가격이 메리트다 생각이 되고요. 뭐 최근에 뭐 장이 급락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주가 하락은 상당히 좀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급락장일 때 강한 종목들이 앞으로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뭐 경험적으로 그렇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ECS 같은 종목은 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제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특별한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은 일단 제가 어제 IR을 다녀오면서 좀 느낀 거는 지금 수주권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발표가 안 됐지만은 뭐 만약에 수주가 된다면은 그 규모가 상당히 뭐 시가총액 버금가는 그런 수주권들이 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신다면은 뭐 지금 가격대 아직까지 차트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60일 일봉상 차트를 보신다면은 일단 일봉상 60일선에 있고 또 최근에 뭐 주가 하락이 뭐 거래량이 이렇게 미비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럴 때 오히려 더 추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다. ECS, AS 한번 들어봤고 우리 최욱 대리님의 종목인 LS도 점검 부탁드릴게요. 꽤 견조했어요, 정말. 네, 지금 지수 밀린 거에 비하면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좀 덜 밀리고 오히려 좀 올라주는 흐름도 조금 보여주긴 그러니까요. 했었는데요. 네. 결국에 오늘 같은 경우 워낙 강하게 지수 밀리면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는 흐름. 최근에 양봉 잘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긴 양봉 오랜만에 좀 만들어줬고요. 지금 일단은 가격대는 83,000원대 근처에서 지금 저항선, 지지선 계속 중요한 가격대로 이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인데요. 이 가격대가 예상보다 좀 견조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는 이유, 이 이유가 가장 이제 주가 흐름의 근본적인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75,000원까지 단기간에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봉으로 좀 보여드리면 지금 계속해서 추세 상승 국면이고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뭐 10여 년 넘게 지금 추세가 지금 강하게 형성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아주 뭐 다른 기타 소비 민감재 종목들처럼 장이 밀린다고 해서 낙폭이 뭐 굉장히 커지는 그런 종목은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신규 혹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요? 지금 장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매수가를 한 75,000원에서 76,000원 사이 정도로 조금 낮춰서 매수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LS 지금 자리에선 사지 말고 75,000원대 다시 한번 사보는 걸로 가격대는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특별히 시장이 어려웠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종목부터 알아보죠. 자, 민종화 차장님의 눈에는 세미텍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에 최욱 대리님은요. 롯데삼강, 예, 여름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방어주이기도 합니다. 음식료 관련 롯데삼강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민종화 차장님의 추천 사유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세미텍. 네. 뭐 세미텍을 제가 수개월 전에 좀 추천을 해서 일단 네. 뭐 큰 수익을 내고 보고 맞아요. 일단은 뭐 매도한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뭐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일단 뭐 세미텍은 너무 좀 지방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탐방은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은 어디 지방인가요? 김천에 아마 예.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전화상으로 그동안에 뭐 실적 추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제가 전화상으로 좀 계속 확인을 해오고 있는 종목이고 일단 뭐 세미텍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패키징 업체입니다. 뭐 다른 경쟁 업체를 들자면 뭐 시그네틱스 정도를 좀 들 수 있겠는데 최근에 그런 반도체 패키징 업체에 대한 좀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일단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그런 하이닉스가 대규모로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한 기존의 하이닉스에서 해왔던 그런 패키징 그런 일감들을 거진히 좀 세미텍으로 많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그거를 제가 지금 눈으로 계속 좀 확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크게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기존의 실적 추이는 무조건 저는 45도 각도로 좀 급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은 어때요? 예, 수급 또한 저는 이 CEO의 마인드를 상당히 좋아하는 최근에 뭐 얼마 전까지 코스닥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일단은 뭐 자사주 20억 자사주 매입을 단행을 하면서 타 코스닥 종목들이 급락할 때 오히려 자사주로 좀 급락을 좀 모면한 그런 좋은 케이스를 보여왔고 또한 최근에 뭐 기관 매수세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뭐 매수하셔도 좀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은 일단 그동안 일단 뭐 61선을 좀 지지 삼아서 계속 좀 횡보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 좀 약간 좀 6%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60선 좀 아래로 네. 내려왔지만은 충분히 뭐 반등 가능성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6%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뭐 반등 가능성 좀 이렇게 수월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매물 자체가 상당히 없습니다. 따라서 뭐 장만 투자 심리만 조금 안정이 된다면은 충분히 뭐 다시 한번 크게 좀 갈 자리가 아닌가라고. 네. 내일 시초에 사도 됩니까? 네, 시초가 저는 좀 매수할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뭐 좀 4,700원 정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는 제가 4,180원을 나올 때 좀 제시를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존의 저점이었던 한 1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쭉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텍 손절가를 4,100원으로 또 다시 한번 수정해서 잡아주셨습니다. 이번엔 최욱 대리의 종목인 롯데 삼강 추천사에 들어볼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음식료 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겁니다. 그 업종 이제 지금 주식을 사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일주일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간에 오르는 종목을 추천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가 좀 강하고 손실을 좀 안 볼 수 있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 안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LS처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인 추세가 강화된 종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봉 보시고 계신데요. 2년 넘게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추세 형성됐고요. 주봉을 보시면은 이제 또 뭐 한 90년대부터 한 20년 가까이 또 월봉까지 넘어가고 연봉까지 넘어가면은 30년 동안 지금 주가 흐름 추세 굉장히 견조하다. 어머. 누가 보더라도 예. 이 종목 좋은 종목이구나. 업종 뭐 이런 걸 떠나서 30년 가까이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해주는 회사 굉장히 장사 잘하고 있고 네, 시간이 곧 수익이군요. 예.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확률적으로요. 특별한 리스크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지금 특히나 장이 별로 좋지 않고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실 만합니다. 네, 가격대 말씀드리면 뭐 마음 편하게 시초가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일주일 단위이기 때문에 54만 원 잡았습니다. 4만 원 정도 수익률이면 한 7, 8% 정도 나옵니다. 충분히 수익률은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손절가는 49만 8천 원, 50만 원 잡으려다가 50만 원은 충분히 이탈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밀렸었고요. 네. 오늘 장중저가 49만 5,5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49만 8천 원은 뭐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봤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수익률 펀치 종목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민종화 차장님의 세미텍 대 우리 최욱 대리님의 롯데 삼강 대결이 일주일간 펼쳐지게 됐습니다. 가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민종화 차장님의 세미텍 반도체 패키징 업체고요. SK 하이닉스발 아웃소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다가 기관 매수까지 붙었습니다. 시초가 매수, 손절가 참고해 주시고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 4,700원까지 바라보셨습니다. 이번엔 최욱 대리의 종목인 롯데 삼강 보면요. 경기 방어 음식료 업종이죠. 롯데 그룹사에서도 식품 사업 쪽에 합병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강한 추세를 갖고 있는데 목표가는 새로운 신고가를 54만 원 불러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는 인사 나눕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현재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요. 일단은 강의 내용은 말이죠. 상위 1% 투자자들의 그 포트폴리오 관리 비법에 대해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